그게 궁금할 줄 알았어. 아이고. 한 달 기준은 보통 3천 정도 벌고요. 제가 가져가는 순수익은 1,5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예, 많이 버는 업체들을 본 게 한 달에 6천 정도. 개인 한 명이 순수익이요? 순수익이요. 와. 이건 비밀인데 제가 이 차량으로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제가 숨겨놨어요 이거를. 왜 불쾌한 표정을 짓지? 여기 현지에 가면은 얼마 정도에 팔릴까요? 한 2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고치세요? 그럼요. 킬로미터 체인지. 이 땅에 아예 알아 임파서블. 이거 찍으세요 이거 찍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주행거리를 조작해달라는 얘기예요. 일로 와봐 있어봐. 이 친구 얼굴을 찍으세요. 일로 와봐. 이거 잡아야 돼. 다 업체에서 차량을 팔거나 팔기 전에 주행거리를 계속 조작을 하니까 일반 정상적인 업체에 와서도 주행거리를 조작할 테니까 돈을 줘라. 저는 참고로 절대 주행거리를 조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긍정에 살아있는 아이콘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 2030 도전해서 왔습니다. 저는 4050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게 뭐 제대로 온 거 맞아요 이거? 나 4050 되는데 저요? 거의 얼굴은 2030입니다. 아예 안 믿어. 이제 안 믿어. 깜빡 기분 좋을 뻔했네. 자 전화 좀 한 통 받고요. 굿이브닝 살라 면장 인다 와이 카드 세야라 노 테이크아웃 저 얄라 면장 스피 얄라 테이크아웃 세야라. Okay, give me Mancha today now, close. Today close? Today close, Mancha. I'm sorry. 오케이, 땡큐. 제가 이 친구한테 거짓을 얘기했었어요. 진행한다 그랬다가 진행 안 하고 뭐래도 미터기 체인지 저 임파서블. 이 내용은 무엇이냐? 이 차량을 구입 후에 해외로 수출 보내게 되는데요. 저 일로 와봐. 브랜드 계속 주행거리 조작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정상적인 업체들은 주행거리 조작을 안 해요. Why in the friend? Why again mileage change try to mileage change? Original, okay. 오리지널 마일리지네 프렌드. Original. 그러니까 why you try to change mileage? 어차피 영어를 해봐야 못 알아들었어요. 기존에는 이 중고차 수출이라는 것이 이제 음지에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아는 사람들끼리 몰래 해먹고 음지에서 어떤 편법을 이용해도 들키지 않는 그런 약간 법의 테두리에 벗어나는 안전지대였다면 지금은 내가 이걸 너무 털어놔가지고 이게 완전 불법이 다 까발려졌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략 7-8개월 정도 제가 잠수를 탔었습니다. 왜냐면 타 업체에 대한 외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는 안 되겠다. 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다. 몸살이자. 그래서 제가 6개월 7개월 정도 채널을 운영 안 했었는데 다시 나왔지 내가. 여러분들아, 내가 이제 너네들에게 굴하지 않겠다. 다시 나오신 이유는 뭔가요?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홍보가 계속되고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분들이 이제 저를 알고 저에게 중고차를 판매하려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개인분들에게 제가 유튜브로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야. 이게 점점 줄어들더라. 신기하게. 제가 그걸 안 여쭤봤어요. 예, 그래요. 간단한 소개를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저 본격적으로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다양한 중고차 주행거리가 많거나 혹은 운행이 불가능할 것 같은 차량을 마구마구 매입을 해서 해외로 수출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 이 중고차를 수출하면 그게 돈이 좀 되나요? 그렇죠.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걸 왜 물어보죠? 아니 2030의 미래 메시지를 전달하라면서 그 가격을 왜 물어보는 거죠? 그게 굉장히 미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눈치챘구나 이거를. 그렇지. 예전에는 한 대 받고 1,000대 받던 이 중고차 수출 업체가 요즘에 나 때문에 이게 많이 오픈되다 보니까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중고차 딜러들이나 혹은 개인분들이 많이 유입되는 상태입니다. 왜 그렇게 유입되는지 알아요? 돈이 돼서. 깜짝 놀라. 똑똑한데? 이야, 역시 2030의 메시지를 전달할 능력이 있는 분이시네. 좋습니다. 개인들의 역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 400에서 많게는 3,000 정도까지 서로의 역량에 따라 획득하는 머니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매출 기준인가요? 아니죠. 순익 기준이고요. 그렇죠. 순익 기준이죠. 현차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사실 이 중고차 수출 업체라는 것이 영업직이에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의 다양한 중고차를 매입 후에 바이어들에게 판매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다양한 중고차를 살 수만 있다면 매입만 할 수 있다면 그 능력이 출중하다면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땡길 수가 있는 거죠. 부럽냐? 이 미래의 친구들, 애석이 친구들 설레이지? 너희들도 할 수 있어. 아저씨는 끝물이야. 이제 아저씨 450 때라서 이제 지는 해.
하지만 이 일을 창업을 시작을 하고 여기에 적을 두고 싶다. 그럼 우리 2030은 반드시 목적을 이룰 것이다. 세상이 21세기에 많이 혼돈의 세계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뭘 해서 돈만 잘 벌면 장땡이야. 단 합법적으로 해야겠죠. 네. 예,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키로수 조작 안 하고요. 아유, 주행거리 조작하면 안 되지. 큰일 나지. 네. 저도 한때 했었습니다. 예, 부끄럽지만 인정합니다. 저도 한때 했었고요. 그 당시만 해도 이게 관례였어요. 이게 뭐 법에 저촉되는지도 몰랐고, 사실 지금도 이게 법에 저촉되는지 모르겠어요. 수입에 대한 레인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범위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렇죠. 대표님 어느 축에 속해 계시나요? 내가 그게 궁금할 줄 알았어. 아이고. 한 달 기준은 보통 3천 정도 벌고요. 예, 아니야, 이 순수익은 아니고 네. 이제 그 정도 보면 3천에서 2,800, 2,500 정도 벌면은 제가 가져가는 순수익은 1,5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예, 모든 부대 비용, 네. 뭐 야드 적재 비용, 그다음에 운송 비용, 네. 그다음에 뭐 서류 때 등등등 부대 비용을 빼게 되면 가져갈 수 있는 게 대략적으로 1,000에서 1,500 사이. 예, 넘을 때도 있고 네. 좀 덜 될 때도 있고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여기 다 이 사람들 있잖아요. 예. 막 그 옷도 막 신발도 이상하고 신고 옷도 막 이상하게 입고 다녀도 다 부자, 알부자. 다 알부자야. 제가 아니 저는 아니에요. 저는 원래 거지예요. 저는 이 코스프레가 아니라 원래 좀 안 좋습니다. 심지어 제가 많이 버는 업체들을 본 게 한 달에 6천 정도? 개인이. 예, 개인 한 명이. 순수익이요? 순수익이요. 와. 예, 그 정도까지 매출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이 영업의 세계라는 것은 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이 일을 사업자를 낸 건 2010년.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 전에 경험을 좀 쌓기 위해서 대략 한 3, 4년 정도 이런 수출업체에서 경험을 좀 쌓았었죠. 지금은 배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3, 4개월에도 안 가르쳐줘요. 사고 보는 법, 뭐 차량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차량은 금액이 도대체 얼마 나오는지, 바이어들이 원하는 금액, 혹은 이 차량에 대한 사고 유무, 혹은 도색 유무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로 변한다고요. 그 기준을 안 가르쳐줘.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예전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웬만한 중고차 수출업체에 딜러로 입사를 하게 되면 네. 충분히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고요. 심지어 한 달이나 뭐 보름 정도면 참여보고, 심지어 한 달이나 보름 정도만 열심히 하면 창업도 할 수 있는 많이 세계가 바뀌어버렸죠. 대표님 알아서 편집점까지 잡아주시네요. 아유, 그렇죠. 저 노련하니까요. 저는 제 스스로 제가 스스로 제 유튜브 영상을 또 찍고 네, 또 편집을 하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보시겠지만 이런 바이어들 있잖아요. 이 친구는 이제 이집트 친구입니다. 굉장히 한국말 잘해요. 한국말 잘- 시도해보세요. 무슨 차 있어요, 님? 차 이집트 차 지금 없어요? 이집트 차 지금 없어요? 저는 이집트 차는 지금 없습니다.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5년이요. 네. 5년 동안 여기서 딜러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네. 수입적으로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아요. 여기 그래요? 사무실 리비아는. 이집트랑 이집트란, 리비아란, 러시아, 몽골 다 보낼 거예요. 이집트 샀어요, 뭐. 네. 이름이고, 이름, 기아 이름. 이집트 사람이 사셨고 네네. 자기 이름을 써놓은 거네요? 그렇지. 이거는 얼마에 나가나요? 그냥 지금 모르겠어요. 뭐. 이거 다른 사무실요. 다른 사무실. 우리 뭘 몰라. 내가 다 알고 있어. 자, 이런 거 아반떼 HD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60, 70 이게 들킬까봐 얘기하는. 맞아요, 그거. 진짜 안 맞아요. 맞아요. 진짜 안 맞아요. 260, 70 다 안 되겠다. 진짜 여기 300이고 300 올라가. 아니, 남아야 될 거 그 얘기하면 어떻게 그거를? 아니, 남의 그 영업 정책을 얘기하면 어떻게? 아니, 남의 영업 전략을 다 다 오픈돼 버렸네. 아니, 들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너 270에서 300이 파니까 자, 그렇습니다. 우리 어디까지 했죠? 일단 들키긴 했지만 괜찮아요. 네. 저는 뻔뻔한 영업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정직한 업체니까요. 좋습니다. 왜? 이 차가 수출하는 건가요? 왜 이렇게 깜짝 놀라죠? 너무 뭘 보고 무엇을 보고 지금 깜짝 놀랐습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요. 아니, 뭐 어떤 차가 상태가 안 좋은 차가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폭스바겐. 이 친구요? 예. 아유, 큰일 날 얘기라고 그러시네, 이 똘똘한 친구 가지고. 이 친구는 네. 잠깐 이 전면이 잠깐 사라진 상태입니다. 잠깐 사라진 거예요. 이 차량이 해외로 나가게 되면 그들 장인, 즉 자기네 손터치를 다 하게 되면 새 걸로 부활하는 상품 가치가 있는 A급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A급이라고요? 이게 A급이지 이게. 이 봐봐요. 이런 것들은 본네트만 수리하면 네네네. 시속 2,500km로도 달릴 수 있는 만티지 차량입니다. 그럼요. 네. 이런 똘똘한 굉장히 좀 불쾌한데? 근데 이거는 막 유리창도 다 깨져 있고
이거 유리요? 네네. 아, 유리는 이거는 잠깐 깨져 있는 거예요. 잠깐. 잠깐요. 이게 잠깐. 여기서는 잠깐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잠깐 여기가 벌어져 있고 아. 잠깐 여기가 없을 뿐이지 네. 이 다음에는 새 것처럼 부활해서 아. 주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변합니다. 그래요. 그렇죠. 요런 사실 요런 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수리를 하면 되고 갈아내면 되고 범퍼나 라이트 부분들은 또 부품을 이용해서 네. 약간의 수리를 거쳐서 또 상품화 시켜서 현지에서 운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어우. 좋은 교보제가 있어요. 요 친구야말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교보제가 될 것입니다. 네. 범퍼만 살짝 없어요. 아니 이거는 무슨 차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차가 무슨 차인지 몰라. 이 차 나는 전문가고 당신들은 애송이지. 그래요. 이 차량은 프라이드, 기아 프라이드 차량이고요. 이 차량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솔드아웃이라고 적혀 있죠. 네. 그 어떤 바이어가 이 차량을 구입을 한 겁니다. 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내에서 운행되어질 때는 이런 모습 많이 못 봤죠, 도로에서. 네. 그죠? 네. 쉽사리 보기 힘듭니다. 왜냐면 여기 번호판도 좀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는 그렇죠. 네. 정서상. 근데 이게 또 해외는 이게 또 괜찮아요. 번호판을 또 여기다 달아도 되고 또 여기다 붙여도 되고. 진짜예요? 뻥이야. 야, 그걸 또 믿네. 뻥이에요. 큰일 납니다. 외국도 저 번호판 정상적으로 달아야 돼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라이트 좀 접합시켜주고. 네, 라이트는 있네요 지금. 이건 라이트 아니에요. 이거 음료수통이죠? 무슨 동태눈을 달았니? 자, 이건 라이트가 아니고 이제 음료수통이고요. 여기 이제 라이트 삽입하고, 네. 이쪽에 라이트 삽입하고, 이제 전면에 범퍼만 걸쳐준다면, 이 친구는 또 다른 생명력을 부여받은 신차급에 준하는 차량이 되겠죠. 네. 침수 차량도 매입하시나요? 침수 차량도 일단 기동이 된다면 매입을 하고요. 침수차뿐만 아니라 전순차도 수출업체에서 매입을 합니다. 돈이 된다면 매입을 하는 거고요. 그 대신 단 뭐 엔진이나 미션이 결함이 없거나 네. 그런 어떤 일정의 수출의 요건을 갖춰주고 있어야겠죠. 그런 건 어떻게 구분하세요? 그런 거는 근데 이게 또 요즘 이 업자분들이 실의 손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선 차량 혹은 침수 차량을 이젠 더 이상 구별하기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거의 저도 뭐 이 세계에 몸담은 지 굉장히 오래됐지만 지금 침수차를 구별하라? 그러면 저도 역시 힘들어요.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모든 침수차 관련 영상들 있잖아요. 네. 다 허접입니다. 다 믿을 게 못 돼요. 옛날서부터 마치 구전처럼 전해오는 네. 그런 방법들이 대부분인데 더 이상 그런 방법으로는 침수차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벨트를. 아니야. 무슨 벨트 뽑아서 습기가 있어요. 벨트에 뭐 연식이 달라. 아니야. 누가 그렇게 수리를 해요? 들키려고. 그건 다 1차원적인 방법이고 더 이상 그렇게 수리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차가 오면 일단 분해 먼저 시킵니다. 싹 분해시켜요. 마치 우리 현대 공정에서 부품이 조립되어지기 전처럼 싹 분해시켜서 각종 하네스를 다 제거 후에 물 세척 후 반짝반짝 부품 새 것들 갖다 끼고 중고로 쓸만한 것들은 세척해서 다시 끼고 그 어떤 전문가도 더 이상 침수차를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떡하죠? 뭘 어떻게 당해야지 뭘. 침수차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 보험 조회를 해가지고 네. 그 보험 조회에 전선 이력 혹은 침수 이력이 없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런 차량들을 여러분들이 사기 전에 보험 이력 조회해가지고 사시는 게 굉장히 똘똘한 행동이죠. 이제는 딜러만 믿고 이거 뭐 전선 있는데 이거 뭐 괜찮습니다. 이거 침수 이력이 있는데 이거는 뭐 반만 잠겼어요. 구라야. 어디 약을 치고 있어. 다 알고 있는데 선수끼리 무슨 반이 침수가 돼. 선수는 선수를 속이지 못합니다. 난 눈만 딱 보면 너희들 알 수가 있다고. 대표님, 저 네. 차는 뭔가요? 이 차 궁금하죠? 이 차량은 2003년에서 4년 정도 링컨 차량입니다. 미국 차고요. 저는 이 차량을 살 때 약간의 돈 냄새를 맡았습니다. 굉장히 헐값에 샀고요. 네. 마진을 많이 남기겠다는 상상력으로 인해서 들뜬 나머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날 출근하는 순간 아무도 안 물어봐요 바이어들이. 물어는 보지. 너 이거 왜 사왔냐고. 이걸 왜 사왔어? 미스바 이거 너 왜 사? 이거 어디다 팔려고 사왔냐고. 그런 거만 물어보지. 뭐 이거 얼마에 팔 거야 이런 거는 안 물어보더라고. 이게 실패했어요. 실패했어. 이걸 제가 90에 사서 90에 샀습니다. 네. 좀 싸게 샀나요? 네. 이거 한 요만큼만 주고 산 거야 내가. 여기까지 주고 샀어 이 앞에. 네. 요건 덤으로 얻었어 내가. 이 뒷부분은 덤으로 얻고 한 요 정도 내 90에 샀는데 이거를 230에 팔려고 내가 시도를 했다가 아무도 안 사요 지금. 아무도 안 사. 사실 250에 팔고 싶어서 샀는데 아무도 안 물어봐 이거를. 이런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이 수출업체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걸 당장이라도 버리고 싶은데 이게 미련이 남아가지고 혹시 내가 90에 샀는데 100이나 110은 받지 않을까. 혹시 미련이 남아서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내가 왜 이걸 200 얼마 받으려고 왜 그런 잔머리를 굴렸지? 중고차를 많이 매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좋은 중고차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 중고차 수출 업체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싸고 좋은 중고차, 우리 2030들 좋아하는 싸고 좋은 중고차, 그렇죠. 네. 늘 없다. 그런 차는 그런 차가 어디서? 그런 차 있으면 내가 사지. 자, 일단 그런 차는 없고요. 네. 시세에 맞게 주행거리가 양호한 보험 조회를 했을 때 전선 혹은 침수 네. 이런 특별한 케이스 이력이 없는, 그리고 보험 조회했을 때 한 뭐 150에서 100만 원 이하의 보험 주가가 잡히는 그런 자동차를 사는 것이 경제적이자 정신적으로 이롭지 않을까. 물론 경제적으로는 약간 비싸긴 한데 지금 세대에는 이렇게 싸고 좋은 차는 없습니다. 싸고 안 좋은 차는 있지. 그래요? 싸고 안 좋은 차도 있고 비싸고 안 좋은 차도 있어요. 예, 그 눈탱이 맞으니까 이제 네. 눈탱이 맞고 사면 딜러들한테. 저 차는 지금 팔린 건가요? 예, 따라오세요.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은 게 궁금하지. 이번에 이 형님이 너희들에게 다 전수하겠다. 여기 이 차량은 판매가 이미 완료가 됐고요. 이 차는 로체라고 읽었고, 자, 여기 보여지는 이런 서식들, 알 수 없는 글씨가 막 적혀져 있죠. 네. 이런 글씨는 무엇이냐면 이 차량을 구입한 바이어가 이 차량은 내 차량이다, 찜꽁, 어떤 사인의 개념으로 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차량은 이런 식으로 한국에 상주해 있다가 해외로 배를 타고 현지로 가게 되는데요. 현지에 가게 되면 이 검은색 로체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고 일반 중고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와중에서 손쉽게 찾기 위해, 한 번에 내 차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교란 작전으로, 보이시죠? 리비아 7084, 네. 2009, 여기 옆쪽 한번 보세요. 네. 이쪽 7084, 여기도 7084. 저 멀리서 봐도 내 차가 어디 있지? 저기 있는 7084. 이렇게 손쉽게 찾을 수 있게끔 저마다 자신의 서식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군요. 큰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무슨 리액션이 왜 이렇게 커요? 이건 비밀인데, 이건 제가 다른 채널에 오픈하지 않았는데 네. 제가 이 차량으로 이게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숨겨놨어요, 일부러요. 왜 불쾌한 표정을 짓지? 다시 아니죠? 너무 좋아 보여서. 그죠? 이제 동화됐다. 이 차량은 2006년 렉서스 LS460 롱바디 차량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때요? 흉물스럽죠? 쓰레기 같고 폐차 같죠? 하지만 저는 이 차량을 통해서 100만 원 남짓하는 돈을 벌었으면 좋았으나, 벌었으면 좋았으나 그렇게 하지 못 보고 몇십 벌었어요, 이 친구도. 이 친구가 아니라 이 차는 어디로 나가는 건가요? 친구입니까? 제가 자꾸 친구라는 표현 쓰니까 이제 동화된 거예요. 원래 다 그래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두바이, 두바이 쪽으로 가가지고 외형을 말끔히 수리할 겁니다. 두바이로 가서요? 그렇죠. 여기서는 그 도둑놈들이 많아요. 단가가 안 맞아. 기본 장인들이 실력은 충족하나 이게 너무 세.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장인이 있는데 야매 장애들, 돈 싸면서 야매로 고치는 사람들. 저기다 그냥 철판 하나 대충 몇 개 붙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력, 그렇게 해서 현지에서 아마 운행이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 현지에 가면은 얼마 정도에 팔릴까요? 한 2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고쳐서요? 그럼요. 제가 저 차량을 산 게 대략 한 100얼마 정도 샀어요, 저는. 왜 자꾸 놀래? 나도 깜짝 놀래게. 아니 100에 사서 2천에 팔면 100얼마. 100얼마요? 그게 아니라. 큰일 날 뻔했네. 그게 아니라 제가 저 차를 100얼마에 사서 바이어한테 200돈에 팔았습니다. 그럼 바이어는 200에 샀겠죠. 바이어는 200에 사서 이 차량을 현지로 가져가기 위해 중간에 뭐 통관 수수료 혹은 운임비를 다 친다고요. 그 돈이 아마 1,000얼마 될 거예요. 모두 치면. 그러면 그 친구는 현지에서 2,000얼마에 판매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오해하지 마요. 제가 2천에 파는 거 아닙니다.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박중구 박중구? 중구야 나? 괜찮습니다. 박중구 형님, 대표님의 꿈은 뭔가요? 제 꿈이요? 제 꿈은 가난에서 벗어나서 평범한 삶을 이루는 게 제 꿈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박하긴 한데 많은 시련들이 있었어요, 삶에 있어서. 한번 인생이 주식으로 인해 나락으로 꽂힌 적도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크고 원대한 꿈보다는 현실을 안주하며 현실에서 내가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 인생 최대의 목표입니다. 지금은 주식 안 하시죠? 2030 세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030 MZ 세대죠? 나름 역경도 많고 힘든 세대인 거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누렸던 어머님 세대들의 어떤 부와 영예를 이제 이 친구들이 누리기는 사실 한계점이 왔어요. 그쵸? 직업의 포화 상태도 있고. 하지만 우리 지혜로운 친구들은 언젠가 우리가 그랬듯, 우리가 선조가 그랬듯 항상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거기에 발맞게 도전할 것이라고 저 믿어 싶지 않습니다. 그런 자세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결국에 성공하고 현실을 알뜰하고 신선하게 유지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가능성이 있어요. 2030 반드시 우리나라의 주축돌, 즉
민주 기둥이기 때문에 그들이 일어서야지만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신들을 영원히 긍정적으로 응원합니다. 2030 화이팅! 아울러 2030 도전 유튜브도 화이팅! 하여라 영원하여라! 저 구독자 100만 되면 다시 와요. 네. 그대로 오지 말고. 알겠습니다. 자, 가요 얼른. 바쁘니까 가요. 안녕.